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쿠데타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미국, 중국의 인구 확보 전쟁, 돈 버는 백신 접종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저에게 구독 영양제 하나를 적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백악관의 초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이 미국에서 미얀마식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CNN 방송이 5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더 힐에서도 보도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큐어넌 관련 포럼 행사에서 자신을 해병이라고 소개한 한 청중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미국에서는 왜 일어날 수 없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 이유가 없다. 내 말은 그것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그게 옳다고 강한 어투로 확신하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플린은 이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큐어넌과 트럼프 지지 온라인 포럼에서 미얀마에서의 군사 쿠데타를 찬양해왔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 즉 미얀마식 쿠데타가 미국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계속 암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린은 트럼프가 선거를 뒤집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언론 매체가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플린을 대변해온 변호사 시드니 파웰은 플린이 어떤 폭력 행위나 군사 반란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이 플린의 발언을 심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재선되었다는 거짓말을 밀어붙인 파웰,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으며 트럼프가 간단히 복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취임식 날이 정해졌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버림받았으면서도 저러니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플린의 이와 같은 반역과 국가전복 충동질 그리고 파웰의 음모론을 이용하여 또다시 트럼프 지지자들을 충동질하면서 돈 빨아먹는 가짜 우파들이 설칠 텐데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은 중국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퇴임한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 국가전복 충동질이나 해대고 있고 진정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마이클 플린의 국가전복 충동질 발언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사회라면 그것은 국가로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조만간 큐어넌이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조직은 파괴될 것입니다. 인구는 곧 경제력이다. 미국과 중국은 인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이민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하여 우선 당장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막아놓았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 이상으로 예전보다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플랜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보고서는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이 미국 이주 가이드입니다. 또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미국의 법 집행 당국을 돕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 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U 비자 승인까지는 보통 5개월가량 걸렸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하여 그 취득 기간이 무려 5년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보면서 미국의 범죄 수사 협조를 해도 영주권을 주지 않으려 했던 트럼프 정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진정으로 미국을 위한 정권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이민 플랜을 모두 시행하면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아주 당연히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 반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절차가 복잡한 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 규정을 활용해 이민 개혁안 추진을 할 듯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다시 손바닥 뒤집듯 또다시 뒤집혀질 테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이민 정책은 인구 정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대로 미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생산 능력 인구, 즉 노동력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조만간 경제 불균형 상태는 물론이고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인구 감소 경고에 대한 보고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 인구는 3,200만 명 감소하는 반면 현재 3억 3천만 명 수준인 미국 인구는 같은 기간에 5천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관영 매체의 연구 보고입니다.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은 2019년에는 미국보다 5.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역전이 되어서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인민은행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인구 배당에 의존했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인구 효과로 경제이익을 누릴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1978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일자녀 정책을 펴오다가 2016년에 한 가정당 1명에서 2명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감소세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중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자 한 가정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어제 5월 31일 신화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보도되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긴급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군사, 경제 경쟁에서 노동력 인구 확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국 국민들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의식이 없어지고 있고 더욱 힘들어지는 가정경제 문제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전 세계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많이 의문시되는 현실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도 곧 출산 장려 정책이 실시될 것입니다. 아니죠. 이미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 보조금 제도가 그것이죠.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역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20년 동안 보조금을 지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중국의 한가정 세자녀 정책 발표를 접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원이 출산 장려 정책과 맞물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인구 정책을 비교한다면 미국은 이민국가로서 세계 각국의 우수한 두뇌를 끌어들여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나라이고 또한 우수한 두뇌 인자를 미국 시민으로 확보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또 각 분야별 인력은 상비 업종의 인력은 그 인력대로, 일반 노동자는 그 노동자대로, 중간 직급에 필요한 인력은 또 그 인력대로, 필요한 인력은 이민 정책을 통하여 미국 사회 구성원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민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 공산국가가 그렇듯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자국 내에 들어와 있든 비즈니스 관계가 있든 뒤통수를 잘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지난 30년 동안 그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중국과 접해본 기업이나 회사는 중국을 꺼리게 되는 경험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국경을 허물어가면서 국가 간 이동이 잦아지는 오늘날의 이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자구책 한 가지만으로 중국이 필요한 경제 인구를 확보하면서 과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백신 접종하고 용돈 벌자. 접종률을 높이려는 미국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의 유인책이 속속 동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최대한 많이 맞아야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접종을 꺼리는 35% 안팎의 기피자를 접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지난 5월 28일 백악관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6월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주민을 대상으로 모두 1억 1천만 달러의 현금과 상품권을 추첨을 통하여 나누어줍니다. 5월 27일부터는 백신 접종자 선착순 200만 명에게 50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오하이오주는 이런 혜택을 제공한 결과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 한 주간 접종자 수가 12만 명에 달해 그 전주의 9만 명에 비하여 무려 33%나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 뉴욕시는 1차 접종을 마친 17세 이하 가운데 50명을 추첨하여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 전액과 숙식비까지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건 좀 지나친 연령대 제한으로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17세 이하면 몇 년 후에 대학을 가나요? 자, 그건 그렇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트릿 클럽 허슬러는 지난달 4월 23일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상위 등급 회원 카드와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저지주는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주지사 부부와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검사자에게 유명 자동차 경주 트랙인 탈라데가 슈퍼 스피드웨이를 무료로 한 바퀴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는 6월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무료 주류나 음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주 정부에서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도 상당히 동참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피 크림은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져오면 무료로 도넛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록 콘서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입장객에게는 입장료를 접종한 사람의 55배를 받기로 했다는 ABC 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다음 달 열리는 록그룹 틴에이지 보틀로켓의 콘서트 입장료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면 $18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는 접종을 마친 주민을 매주 추첨하여 소 한 마리를 상품으로 주는 백신 접종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시는 학생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가장 높은 학교의 학생은 문화행사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안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창궐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춤추는 곰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덕한 마음이 담겨진 댓글 한 소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